안 그러면은 예비 사업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개 지구도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작년까지 5개 지구인데 3개를 작년에 줬고요. 올해 2개 지구만 주면은 경상남도의 전 지구내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질문 하나. 예. 청년분이 예. 올해 제가 5월달에 뭐 심사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른입니다. 예. 그 누질 사업 관련된 그 얘기.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평가를 우리 팀에서 합니다. 그럼 5월달까지 어떤 평가나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신청을 하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있죠, 440억. 요 범위 내에서 한 50억 정도를 떼가지고 그게 아마 청령이나 어린 쪽에 가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의령하고 청령이 상대적으로 늦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시도보다 준비가 좀 늦은 건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시 쪽에 많이 있죠. 도시 쪽은 아무래도 이게 도시화가 빨리 되놓으니까 노후화도 빨리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군부는 그거보다 좀 이게 도시화 개념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외에 또 농림부에 차는 농촌 중심시 해서나 얼마 아마 강의를 오실 건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사업은 요거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두 개가 좀 늦어진 거는 확실히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440은 국비거든요. 네. 국비인데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은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가 선정하는 거는 밑에 3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 유형을 선정을 너가 하되 이게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3가지 유형은만 너가 지역 특성에 맞게 너가 선정해라 해서 이게 금액만 국비만 이렇게 실링을 해놓고 우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6개를 했고 올해는 7개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까지 39개죠. 37개 플러스 선도 사업지구 해가지고 했던 시군별 하나입니다. 이게 도시 우리가 오른쪽에 보면 민간사업지 도시 재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제가 전공이 도시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께서 도시계획은 법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용도지역에 따라 내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건물 평수를 몇 평까지 질 수 있고 용적률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법에 따라 그런 게 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무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는 개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법에 의해서 얘기해주는 거는. 근데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의를 제가 내려보니까 저는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적절한 공공시설물의 배치인 것 같아요. 공공시설물의 배치 또는 기반시설물의 배치. 그 중에 가장 큰 게 기반시설 가장 큰 게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 있잖아요. 도로가 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기반시설물은 대부분은 단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나 자기 도시를 공공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로가 그 도시의 형태를 그 좌우를 해요.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그러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학교잖아요. 학교를 또 배치를 하고. 그럼 주거지가 있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또 적절한 여유를 즐길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공공이
공유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물 또는 기반시설물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냐,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도시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를 이야기할 때 유기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기체라는 게 뭐냐면, 살아서, 그 다음에 딱 태어나서 소멸까지 과정을 거치는 걸 유기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도시도 똑같이 이렇게 탄생을 했다? 소멸의 단계까지 거치는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한 도시 재생은 그게 생성됐다, 쇠퇴했다, 그 다음에 소멸하는 그 과정에 있는 중에 쇠퇴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쇠퇴의 과정에 있는 도시를 그걸 좀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다? 도시 재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재생을 살리려고 하면은 몸으로 치면은 육체적인 건강을 되살리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럼 또 정신적인 건강을 또 되살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그러면 하나는 하드웨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도시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기반시설, 대표적인 게 기반시설이잖아요. 그냥 공공이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주거지역 내에 그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는 공공시설의 적절한 배치가 되어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회의 물리적으로 이렇게 재생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넣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시대가 자꾸 변함에 따라 이 공공시설에 있잖아요.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가 변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활 중에 많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중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죠? 커피 마시는 이런 것들. 예전 같으면 이게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지금 마을 공동체를 이렇게 우리 사회 핵심 추진단에 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겼죠. 근데 지금은 이게 도시화되고 익명화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이 생활 에서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또 활동들은 또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인 리제너레이션, 그 재생하고 플러스 거기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재생, 이 두 가지가 합한 게 뭐다? 도시 재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심에는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제가 이게 강의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수정을 했거든요. 수정을 했는데 제가 만들었으면 좀 쉽게 만들어질 텐데 덮어도 어렵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거버넌스 구축,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 마중물 사업이라는 건 우리 도시재생 사업 사업비를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요. 마중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그 원이 어디서 온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이게 작게로 이렇게 하는 펌프 그걸 반드시 이게 바가지로 있죠. 바가지 물을 좀 넣어야 물이 빨리 올라오잖아요. 이게 그때 이게 무슨 경상도 말로 바가지 그걸로 이렇게 털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중물을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본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도시 재생사업 아까 이야기한 445부터 이런 것들은 마중물이에요. 이 마중물이 들어가가지고 다음에 본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민간 사업 자본들 있잖아요. 민간 자본들. 아니면은 이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된 부처 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계해서 와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의 과정은 사실 마중물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사회적 교육 같은 경우도 지원 기간이 2년인가요? 좀 있죠, 그게 사회적 교육 등등하게. 그 끝나고 나면 뭐 조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한명 충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일을 가보면 칼 플라니 연구소를 갔었어요. 칼 플라니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주장했던 헝가리, 그러니까 동부 유럽에 계시는 경제학자예요. 우리가 그게 사실 사회적 경제라든지 사회 공동체 이게 가장 중심적으로 시작했던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어딥니까? 서울이죠, 서울. 박원순 시장에 했잖아요. 그거 가면 칼 플라니 연구소가 서울에도 있어요. 서울에도 있는데 내가 캐나다의 칼 플라니 연구소에서 우리 쪽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그럼 사회적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는 자본주의죠. 그렇잖아요. 주류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럼 칼 플라니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건 그 자본주의의 병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그게 사회적 경제거든요. 칼플라니에. 근데 그쪽에 연구원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좀 항상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간에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경제의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정말 작아요, 이게. 경제 규모만 딱 놓고 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가 그게 정시에서 시가총액이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한 기업이. 근데 우리가 이게 사회적 경제 부분은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근데 반조직이 너무나 많이 사회적 경제 쪽에 쏠리는 것이 아니냐. 경제의 본류는 자본주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은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 이게 메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잘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뒤에 경제의 근간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 경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 비중을 그 사회적 퍼센티지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자꾸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구원 박사님한테. 과연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그걸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고, 보완적인 관계다. 아무리 우리가 자본주의가 하면은, 자본주의는 양육강식의 시장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잡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디서 커버한다? 이 사회적 경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의 역할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것이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 재생,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쪽에 하시는 거,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아까처럼 제가 물어보기 전에 얘기처럼, 사회적 경제 그 부분이 비중이 작은데 왜 그리 많은 인력을 통하고 돈을 투입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이해에 있는 그 경제들은 놔둬도 그냥 성장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냥 놔둬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모이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세금의 많은 부분을 그쪽에 써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처음에 누구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행정 내부 조직에조차도 사회혁신추진단이, 도정혁신추진단이 이런 조직들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구조에
자본주의 이 체제에 계속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적 경제란 부분, 사회적 그 혁신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죠? 자기 인식 속에 많이 자리 잡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계산하는 역할을 우리 여기 잘 여러분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죠. 아니. 내가 아까 서울 공부하는 혹시 여기 혹시 페트 물요 페트 물 그 혹시 있어요? 어디? 페트병. 네, 하나만 좀 가져오시겠어요? 아니 통이 필요해요. 통이 물이 물로 필요하지만 통이 필요해요. 아니 딱딱한 얘기만 해서 좀 물맞죠. 그래서 제가 좀 도움되는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이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생수. 생수라고 그러죠. 이 법적 용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먹는 생수예요. 먹는 생수. 이 다 지하수죠.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바다 밑에서 심청수를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리산에서 이렇게 뽑는 경우인데, 가장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큰 이게 지하수를 뽑는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 뭐죠? 대표적인 삼다수예요. 삼다수는 제주개발공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삼다수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가 그 대부분의 그 간에서 가진 회사들 있잖아요.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민간하고 싸워서 다 치는데 유일하게 고유 브랜드를 가지면서 민간하고 하등에 예? 민간하고 하등에 이게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그게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면서 성공한 기업이 유일하게 삼다수예요. 물 브랜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와 동시에 우리 도에서도 산청군이라는 데서 거의 똑같은 식의 물에 또 물을 들어가게 했었어요. 그게 뭐죠? 하이트 물. 무하게 사는. 예. 근데 이 두 회사가 두 브랜드죠. 두 브랜드, 삼다수와 하이트. 하나는 전국에서 점유율이 30몇, 40몇 프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이트가 산청 한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브랜드. 하나는, 제주도는 브랜드를 키웠어요. 삼다수는 브랜드를 키우고. 네. 그 다음에 산청은 뭘 키웠냐면, 지분만 투자한 거예요. 지분만. 결국은 유상경제 하다가, 그게 0.몇 프로인가 지분이 산청군은 거의 지분이 없어요. 이게 부분들 선택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업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 얘기고,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물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말을 못 믿을 테니까 저는 산청군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요 물 보시죠. 내가 이야기하면 안 믿을 테니까 물 상호가 있고 상호 밑에 수원지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적혔습니까? 수원지가? 저하고 똑같네. 소리가 너무 작아요. 수원지가 크게 했는데 예? 제가 요걸 그대로 읽어줄게요. 먹는 섬은 스파클이고요. 밑에 수원지가 충남 친안시 성남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딱 있죠. 수원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뒤편으로 넘가 보십시오. 뒤편으로 보면은 미네랄이라고 표시가 5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미네랄. 있습니까? 눈 밝으신 분 없나? 아, 저기 있어요. 영양 표시에서 끝까지 안 먹을 수 아, 일단 저 내부인. 예. 이게 안 뜨는데.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도시 재생 얘기할 때는 다 주무시더만. 여기 보시면은, 왜 제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있죠.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봐요. 이거 보면 그게 평균적인 그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하인바이오가 산청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물 생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물 이름은 물 하나 든가 그래요. 물 하나 든데 이게 산다수가 왜 물이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요. 미네랄 양을 함량을 보면 훨씬 작아요. 미네랄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텁텁합니다. 그런데 산다수는 하산지대가 돼가지고 물이요. 미네랄이 적어서 물이 깔끔해요. 근데 몸에는 더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가 외국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게 에비앙의 조물이죠. 에비앙은 이 미네랄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인바이오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요 40개 정도가 넘어요. 이게 지금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이 하인바이오가 아이시스 8.9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생산해요. 왜냐 아이시스 8.0 해도 방금 수은지를 재보라는 이유가 아이시스 8.0을 사물어줄 때 보면 수은지가 각자가 다 달라요. 이게 pH 있잖아요. pH 산도를 가지고 하는데 pH가 8.0에 비슷하다 해도 아이시스 8.9예요. 왜냐하면 물이 풀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산도 pH 8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이름을 아이시스 8.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도가 8.0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야 되냐?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하인바이오에서 아이시스를 생산하는데 아이시스가 시중에서 가격을 하면 1,700원, 800원, 요즘 한 500ml 기준입니다. 한 500에서 700, 800원 정도 되죠. 물 하나든 얼마면 250원밖에 안 해요. 근데 똑같은 회사가 생산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를 때는 브랜드를 보지 마시고 일단은 자기 물을 먹어봐요. 수온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수온지 기준으로 물을 먹어보시고 내 입맛에 딱 맞다 생각하는 수온지를 딱 기록해놔요. 그 중에 뭐요? 가장 싼 걸 선택합니다. 가장 싼 걸. 아, 결론이. 왜냐면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한 회사에서 브랜드를 달리 할 뿐이에요. 그래서 물 비싼 거 절대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향이 산청이라서 일단 산청에 수온지를 둔 걸 먼저 찾아요. 그 중에 가장 싼 걸 찾습니다. 그게 이 하인바이오에서는 물 하나 더가 가장 좋은데 이게 많이 그게 고급이 안 돼서 지리산수라는 걸 저는 주로 먹어요. 요 안에 내용이 더 좋은 게 많은데 네? 너무 가봐. 네, 도시재생 오른 밑에 PPT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필요한 게 물리적으로 보면 생활레소시입니다. 생활레소시인데 생활레소시에는 대부분이 건축물의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죠? 생활레소시 대부분이 뭐 그 안에 뭐
뭐죠? 국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건물이 지금 우리가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들이 좀 모양이 좀 그래요.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공공건축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축가를 선정해서 이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만들어 보자 해서 지정해서 하는 게 이 공공건축가 도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 인턴십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처음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8명을 했고요. 올해는 15명 하려고 했는데 14명밖에 안 왔어요. 선생님, 이게 작년에 도시재생대학 1기예요? 어디요? 이게 지금 작년에 도시재생대학 경남에서 한 1기예요?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이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거는 주로 그 시군에 있잖아요. 시군의 도시재생 현장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이 있고 우리 도에서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거는 기초과정, 심화과정이라는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받으신지가 지금 다음에 도시재생사를 자격증하고 연관이 있는데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 도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재생사라는 게 뭐냐면 작년부터 처음으로 배출을 했는데요. 우리 도 조례로 전국에 이렇게 도시재생사를 배출한 데는 부산시하고 우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개념이 부산시하고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경상남도 지사가 인정해주는 이게 도시재생사예요. 도시재생사의 조건이 뭐냐? 우리 도시재생사에서 운영하는 기초과정의 교육이 있고요. 심화과정의 교육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수를 하고 도시재생 현장에서 6개월간 현장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라는 거, 그 뭐죠, 이게? 인턴십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직업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재생사 자격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대부분이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을 도시재생 현장에 좀 센터에 이르기 위해서, 청년 인턴십 해가지고 14명이 뽑혔는데 이 친구들이 작년에는 청년 인턴십을 4개월 가지고 했거든요. 그럼 6개월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올해 6개월을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이 과정, 그 교육 중에, 그 인턴 과정 중에 기초 과정과 심화 교육을 시킬 거예요. 시켜서 그러면 현장 인턴이 6개월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님 평가를 거쳐서 이 친구가 현장에 배치할 정도의 능력이 된다 이러면 도시재생사라는 자격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시재생 그 인턴을 거친 친구 2명이 어린이에 지금 근무를 하고 센터에. 그래서 교육부터 지금까지 연결을 좀 시켜보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관련된 저하고 뭐 다른 분 오셔서 내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예, 우리 도시 재생과 관련된 그 평상이 24개가 좋아요. 그리고 올해 우리 도시 재생 산업 박람회가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이제 열렸는데 올해는 3회차입니다. 3회차인데 이게 창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창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 동안 하는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 때가 가장 걱정스러워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행사가 진행할 때까지 좀 코로나가 잠잠해야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메인강을 만들 거예요. 해양신도시. 나사의 해양신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중선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섬을 만드는데 거기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도 사업주구 두 군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14년도에. 그 하나가 마산 원도심이거든요. 원도심 쪽하고 이 두 군데로 좀 나눠서 도시 재생 산업 박람회를 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원시 쪽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원시가 예산도 좀 들고 하니까 보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늦게 우리 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행사는 유치를 했는 거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때 부스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올해는 도시 재생뿐만 아니라 어촌 누빌, 그다음에 농촌 누빌, 그다음에 산업단지 재생, 그다음에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조합협동조합 이런 코너들을 다양하게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4개 우리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34개 그런데 올해 또 챙겨서 돼 있는데 그 협동조합들도 참여할 수 있는 조언을 좀 만들어 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쪽에 물품을 파는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말기업에서 이렇게 물품을 파는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게 대한 사업비를 주고 차원시도 주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냈는데 그래도 협동조합에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쪽에 추진위원회 사무부하고 회의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올해 그 아까 청년 말씀하셨죠, 청년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 도시재생 유지사업 공모는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중앙공모, 국토부 공모예요. 1차가 1차가 국토부 공모인데 5월부터 시작해요. 지금 아마 국토부 공모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그 LH의 도시재생 지원기구라고 있거든요. 여기 내나 도시재생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서 사전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4월달에. 그럼 받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사전 이렇게 컨설팅 받은 걸 가지고 진짜 나중에 4월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접수하면 전국에 그 현장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서류 평가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중앙은 그래서 올해 중앙은 2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력 공모에서 아까 445 있죠. 440인데 이거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시군을 상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는데 아마 말씀드린 대로 5월 정도에 그걸 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이거 우리 도시 재생 그 예비사 포경도 사업에서 그제에 하는 장미 카페입니다. 장미 카페. 그제 장성구에 있는 건데 이게 2층이고 위에 3층에는 이제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엄청 크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저기 올라가 보시면 바다가 바로 보여요. 네. 너무나 시설이 좋아요. 너무나 시설이 좋은데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거는 다른 거 하나 해야 되나? 되죠.
이게 내부 인테리어거든요. 아니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 이게 식당입니까? 카페입니까? 예. 이게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직비를 살 수가 없어요. 재생사업이라는. 그래서 다른 사업비에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게 마을 공동체 그쪽에 뭐 이런 데서 주는 돈 없어요. 제발 좀 저 공부를 저렇게 잘 지어놓고 이게 어디서 좀 구했나 봐요. 일부는 조금씩 구입했는데 그때 냉장고도 중고를 이렇게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겠어요. 너무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해요. 예. 그런 게 필요해요. 네. 아니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아까 외관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전망도 그렇게 좋은데. 쌤 혹시 죄송한데 지금 이제부터 예시 보여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저 질문해도 예, 돼요? 예. 혹시 다른 분 하실 거 아니면 저부터 질문해도 돼요? 저 질문할 게 좀 많았는데 도시재생에 궁금한 게 진짜 많았는데 작년에 저 도시재생 살짝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게 헷갈리는 게 시소속하고 외부의 민간 도시재생하고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청의 도시재생과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민간의 도시재생과가 있는 게 이게 시소속인지 민간에서도 만들 수 있는 법령이 조례안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거도 사실은 조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저는 이제 경남 김해 진영에 살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도 폐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헌집이나 폐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이 유대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시나 그러니까 시 안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나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아니죠. 도시재생과나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도시재생센터나 이게 이제 주민이 외부 센터랑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중앙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 유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해서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미세 진영이라고 해서 도시 UDS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세부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많은데 이거를 주민들이 아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뭐 중앙 유지 사업 하고 있으면 뭐 그거 점수 더 주겠다 해갖고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다. 그럼 딱 걸렸는데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얻어내면 성과가 곡절이 분명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중앙정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 되는데 이렇게 따갖고 이 사업을 했을 때 1년차 딱 끝나고 나면은 확대가 안 되고 그대로 이제 2년차까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도시재생이랑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2년차, 3년차까지 또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시나 외부센터 같은 경우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었고 아까 제가 도시재생대학을 여쭤봤었는데 그 청년이라는 나이가 저는 몇 살인지 좀 궁금했던 게 작년에 도시재생대학을 그거 인증 그거를 받으신 쌤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받았을 경우에 저는 그걸 왜 물어봤었냐면 그 주민이 유대 사업 같은 거나 아까 그 센터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센터 직접 찾아가갖고 조금 여쭤보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현집이나 배가 아니면 아까 이런 유대 사업 같은 거를 연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또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아니, 내가 두 번째 걸 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제 나름대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센터인데 그게 민간하고 간에서 운영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 센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부분은 고용하고 관련이 많아요. 도에서 만약 센터를 직영하게 되면 고용의 문제가 도에 안게 될 간에서 간에서 그 고용의 문제를 안게 되죠. 근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그 기간이 사라지는 순간에 고용의 문제가 끝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간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처럼
사단법인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사단법인을 또 만든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 행태는 어떤 행태를 간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이 운영을 하든 사단법인을 만들거든. 그거는 내가 어떤 몸을 어떤 행태를 가질 것이냐의 부분이고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럼 지자체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예? 지자체 그렇죠. 마음대로. 예. 그걸 지자체가 자기 지자체에 유리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1년씩 계약직으로 있어요. 1년씩 계약직으로 있는데 2년이 지나면은 장기 고용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장기적으로 놔둬버리면은 우리는 좋지. 이렇게 고용의 측면은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용자가 그 사람이 계속 질적인 그 부분을 업무 연속성을 가져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김희 씨의 사단법인의 사례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사단법인 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재생센터는 체계가 세 가지 체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강력시, 강력, 도시. 이게 참 이 시는 김해 시 차원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시입니다. 그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시군에 바로 있는 이게 그 기초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영업 있죠. 진영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진영업은 현장이거든요. 현장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사 같은 거 하면 현장 사무실 차려줘죠. 그 현장 도시재생센터는 그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방식은 자기 체질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누질 사업은 마중물 사업인만큼은 전체적으로 그거 합니다. 처음에 청문회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이게 3년부터 최대 6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요인이 5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처럼 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큰 거는 6년까지도 가능하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처럼 예를 들어 어디 시군인지 모르겠는데 고성 같은데 무합지군가 그게 작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거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는 3년이에요. 이것처럼 처음에 사업비 규모를 딱 정해놓고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업비 처음에 결정할 때 그 안에 단위 사업들이 계속 여러 가지 종류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민공모 사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실 때 그게 주민공모 사업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더라도 그거는 전체 총괄 사업에 정해진 거예요. 사업비는.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비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본 사업. 아까 이야기한 250억이나 우리 동네 살기처럼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너가 가서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아까 공동체 가버넌스 형성처럼 준비 작업을 해봐라. 이게 하는 게 한 3억 정도, 5억 정도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그 소규모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본 사업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연계에 대해서. 그다음 도시재생사업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재생사업 부분은 올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두 분을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청년이라는 용어는 아까 쓴 거는 우리는 청년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과정을 하나 더 개설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과정을 코로나 때문에 두 분을 개설해야 되니까 안 돼서 그냥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청년도 들어오고 일반인도 들어오고 해서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나이 제한 없고 들어와서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도시재생사를 배출하는 심화 과정이 규모가 딱 정해져 있어요. 25명 정도예요. 25명에서 전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기초 과정은 받는다 하더라도 심화 과정을 받아야 그럼 그거는 이력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활동상에서 이력을 좀 받아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을. 네, 그거만 심화 과정만 통과되시면 일단 그 과정이 내주 목요일 시작해서 10주인가 8주인가 하거든요. 그 과정만 그걸 치시고 현장에 6개월 경력을 어떤 데서 쌓으시면 인증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버렸습니다. 네. 하여튼 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또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초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딱딱하신데 이거 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기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마 궁금한 것도 더 많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사무관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좀 잘 응대해주시거든요. 저희 다음에 시간 활동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하나 더 모시고 정말 깊은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김복구 사무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내가 그 충전 선인데 3개짜리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인데 우리 두 사람이 이게 일산능력에 근무하시는데 하는데 이거 나눠주면서 꼭 일산능력 선전을 해주라고. 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는데 사무관님